안녕하세요. 때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절대로 가지고 오지 마라. 흠과 악질이 있는 재물. 그런데 왜 가지고 왔을까요? 이게 눈에 안 띄나 봐요. 나만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 그러나 나만 알고 있는 거. 그거 여호와께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언가 이렇게 부정한 마음들,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프 역사상 유일하게 한 해 동안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석권한 아주 골프의 신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바비 존스라는 선수예요. 이 바비 존스가 유명하게 된 것은 단지 그의 실력만이 아니라 1929년 US 오픈 때 이 바비 존스가 자신의 공이 건들렸다는 것을 스스로 심판에게 말해서 벌타점을 받는 그 일로 유명해졌어요. 자기 공이 건들렸다는 것은 심지어는 경쟁자인 상대 선수도 전혀 알 수 없었고 그 대회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바비 존스가 그것을 심판에게 알리거든요. 그 일로 바비 존스는 그 대회에서 우승컵을 얻지 못해요. 대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막 바비 존스에게 몰려왔어요. 당신 어떻게 그런 일을 행했냐고 물어요. 그러자 바비 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 행동을 두고 칭찬을 한다면 그건 은행을 털지 않았다고 칭찬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행동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퍼지 요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댄 에이얼리가 쓴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이 퍼지 요인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퍼지 요인, 데이터를 조작한다, 거짓말한다. 우리 사람들 마음 안에 뭔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자아와 뭔가 경제적으로 좀 이득을 얻고 싶다는 자아, 요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맞춰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퍼지 요인인데 한 실험을 했어요. 대학 기숙사 그 냉장고 안에 캔콜라를 여러 개 두고 또 그 밑에는 1달러짜리 지폐를 여러 장 둔 거예요. 아침에 문을 탁 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달러짜리 지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캔콜라는 모조리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지폐, 현금은 두드러지는 뭔가 부정행위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 안에 이 콜라 이거는 그냥 하나 내가 마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발동이 되더라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학 시절에 저희 그 기숙사 안에 공용 냉장고가 있었어요. 이 공용 냉장고는 그 룸메이트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그런 냉장고죠. 주말에 집에 갔다 오면서 김치랑 여러 반찬들을 좀 가지고 오는데 넣어두면 이상하게 이 김치는 내가 한두 번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절반 이상 훅 줄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김치는 내 김치인데 나만 먹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옆에 우유를 두잖아요. 여러 건강즙들을 두잖아요.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겠죠. 우유나 이렇게 즙으로 된 봉지는 금방 눈에 띄니까 그거를 이렇게 손을 대기는 어렵죠. 그러나 김치는 한두 젓가락 꺼낸다고 해서 금방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거는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부정을 저지르는 직접적인 그런 행동인 것 같은데 김치야 서로 좀 나눠 먹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행동 경제학에서 사람들이 이 현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정행동을 덜 저지르고요. 이 현금에 멀면 멀수록 둔감해져서 부정행동을 많이 저지른다고 해요. 일종의 우리가 지나가다가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우와 대추 탐스럽게 열렸다 하고 한두 개 정도는 쉽게 따먹잖아요. 이웃집 감나무에 감 한두 개 쉽게 따먹잖아요. 그런데 옆집에 그 택배 온 택배 상자 그건 우리가 손 안 대잖아요. 이 책에 소개된 재미있는 사례 중에요. 아이가 친구 연필을 훔쳤어요. 학교에서.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빠가 이 아이를 막 혼내는 거예요. 왜 그랬냐? 왜 친구 물건을 훔쳤냐? 막 혼내면서 마지막에 덧붙인 이야기가 뭐냐면 연필이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지 아빠한테 말하면 되잖아. 이 정도 연필은 아빠가 회사에서 몇 타스 갖다 줄 수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저지르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나름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동하는 그 부정행동에 정당성을 막 부여하는 거죠. 아이, 이 정도쯤이야. 아이,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해. 아,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지.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두둔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흠과 악질, 이게 눈에 딱 안 띈단 말이에요.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어디에 흠이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는 안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 생각하니까 이걸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이,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더 나아가서는 그 흠 있고 악질이 있는 재물을 드림으로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온전한 재물을 드렸을 때보다 흠 있고 악질이 있는 것을 드림으로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산법에 내가 휘말리기 시작하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소해 보이는 거짓이 결국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큰 다리가 한 방에 그냥 확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균열, 그 균열이 시간이 흐르고 계속 그대로 두면 그것이 점점 커져가면서 다리도 끊어지고 댐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코 한순간 아닙니다. 결코 한 방의 실수가 아닙니다. 작고 미세한 균열로부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흠과 악질,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보이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분은 모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과 거짓에는 유연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함으로. 정말 부정과 거짓을 물리치는 것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 기업 이름이 싹스업이에요. 양말을 끌어올리는 이것은 단지 내려간 양말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멈추었던 열정, 내 안에 뭔가 식었던 마음들, 이것을 끌어올리는 그 행위를 싹스업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싹스업 해야 하지 않을까요? 멈추었던 마음, 식었던 열정들, 우리 안에 뭔가 뭉개지고 있는 것, 뭔가 둔탁해지고 있는 것,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이것으로부터 싹스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저 사람도 그러는데 뭐 이 사람도 그래요. 사람들 다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사방으로 핑계대지 말고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야겠다 결심하는 힘. 여러분, 이 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힘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거짓을 끊어내고 부정을 단호하게 밀쳐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